오늘 집중 분석할 이야기를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S&P 500 지수 오늘 편입이 되는데 시장 미친 영향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편입이 된 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부터 이야기 좀 많이 해서 네. 테슬라가 이 S&P 500 지수에 공식 편입이 되는데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모두 다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인 만큼 그대로 이제 천슬라인가요? 만슬라인가요? 네. 이렇게 계속 가는 분위기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S&P 500에 편입되면서 이제 시총이 6,588억 달러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717조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엄청난 덩치를 이제 자랑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이 큰 규모가 S&P 500에 편입되는 건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파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S&P 500에 한 번에 5위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1.69%를 차지하면서 어떤 S&P 500의 규모를 또 한 번 키우는 상황들인데 애플이 6.5%로 1위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2% 2위, 아마존이 4.3% 3위, 그리고 페이스북이 2.1% 4위다 보니까 이런 5위 규모를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에서 이제 걱정하셔야 될 부분들은 변동성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변동이 커지면 S&P 500의 지수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특히 테슬라 주가가 11.11달러 상승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1포인트 올라갑니다. 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는 쪽에 대해서 앞으로도 S&P 500에 대한 지수 흐름들도 같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뉴욕 증시를 들었다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도 오늘 뜨더라고요. 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 이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테슬라 1위 73억 달러를 무려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가는데 테슬라의 이번 소식이 앞으로의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P 500을 추종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사들이게 되면 테슬라에도 호재가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이슈를 다루지 말아야 될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 셀트리온이고요. 네, 두 번째가 테슬라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네요, 공통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강성 주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셀트리온 때도 솔직히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말씀드렸다가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알기로 PER 계산하게 되면 1000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평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고성장주에 대해서 PER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매년 2배씩 이익이 커져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1000배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한 10년 정도면은 또 다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보니까 또 복리죠. 복리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성장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관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PR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매년 이익이 2배 이상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성장하려고 하게 되면 차가 잘 팔려야 되겠죠. 네. 근데 잘 팔리는데 그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라인이 아니라 증설을 막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더 많이 늘려서 충분히 제품을 생산을 해내서 이를 잘 판다라는 단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레벨업되는 실적들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 S&P 500 관련해서 편입 효과는 일단 오늘이 정점으로 해서 이제 패시브에서 없던 자금들은 다 확보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저한테 안 좋은 얘기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아마 차익 매물이 좀 우세한 쪽으로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성격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살짝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재료 노출로 인해서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실제로 IB 투자라든가 아니면 국내 해외 그런 펀드사에서도 이 테슬라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올리는 업체들이 있고 내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만약에 테슬라 관련주를 찾아보자면요. 테슬라가 오르면 또 관련주도 오르고 떨어지면 그냥 동조 현상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면서 그에 따라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LG화학부터. LG화학. 예, 그리고 또 나머지 혹시나 그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주가가 재조명을 받다 보니까 네. 그 전부터 올랐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오를까요? 예, 그런 쪽은 아무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영향력이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 일단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량화. 그렇죠. 네, 그쪽이다 공부 좀 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으면서 최근에 예전부터 알려졌던 종목이죠. 좀 강한 상황들이고 또 DIC라는 종목은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면서 변속기 부품 관련된 쪽에 강자 테슬라에 들어간다라는 쪽에 대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명신산업은 또 유명합니다. 최근 들어서 IPO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총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차체 부품에 대해서 납품한다는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조금 좀 어떤 기업 구조가 여러 가지 좀 나눠져 있죠. 뭐 노조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네. 또 거기다가 MS 오토텍도 관계사다 보니까 맞아요. 그에 따라서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밖에 또 계양전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동모터 쪽의 강자인데 업력도 오래됐죠. 그런데 파트너 업체를 통해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모터를 납품한다라는 쪽에서 또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밖에 또 작은 종목적으로는 영화금속, 아모그린텍, 대우부품도 납품한다. 이러면서 주가가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MS그룹 안에 명신산업이 있어서 명신산업이 IPO 하기 전에는 MS오토텍이 먼저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장한 이후부터는 명신산업이 살짝 조정받다가 바로 그냥 상한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테슬라 주가를 이 종목들은 계속 따라갈까요? 그럼 앞서 뭐 테슬라에 대해서 S&P 500 지수 편입 이후 살짝 조정 보여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 종목들도 같이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될지요. 네, 일단 지금 앞서 명신산업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일단 실적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이제 2조에 근접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좋아지고 그러니까 1, 2년 뒤까지도 한 영업 순이익이 한 400억 많게 500억대 이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시가총액이 2조 원이다. 그러면은 거의 테슬라인 마냥 주가도 거의 같이 동급으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부담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측정을 맞췄을 때 일단 이제 테슬라 주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계속 국내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쪽으로 납품했던 회사들이 이제 라인이나 여러 가지를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이 섰다. 그런데 막상 이제 납품할 때에서 우리 물량 많이 줄 테니까 너네 증설해라. 안 그러면 우리 물량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어이쿠 안 되겠다 싶어서 증설을 막 하겠죠. 네. 그러면 가장 이 부품사 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증설입니다. 그래서 그에 충분하게 맞게 증설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음으로 양으로 어느 정도 어떤 물량을 받을 거를 암시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다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고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는 측면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좋아지는 건 맞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명신산업의 경우에는 오늘로써 시총이 2조 1천억 원까지도 넘겼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럼 전기차 부품주에서 이런 환경 쪽을 봐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찐 테슬라 수혜주 우리 김미수 대표님이 꼽은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뻔합니다. 지금 이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그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변화들을 조금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것 그리고 같고요. 테슬라가 저가 공략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돈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그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막으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익성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 단가나 그리고 또 부품 단가를 계속 낮춰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변화도 계속 부품업체 쪽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 크게 수익성을 떨어뜨리지 못할 부품 쪽의 대표 주자는 배터리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가장 큰 수혜다라고 네. 보는 게 제일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또 내년에 모델 Y가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실적 동향들 지켜보시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따로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반향은 일단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서 지금은 주가도 약간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아직 주가가 박스권 안쪽에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단기 레벨업 때는 한 90만 원대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손절가는 그래도 한 74만 원대 중반, 손절가라기보다 위험 관리하는 가격대겠죠. 이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가슴 아프지만 예, LNF입니다. 지난번에 매도를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고 고백하고 가셨죠. 네, 그 세 달 갖고 있었습니다. 네. 세 달 갖고 있었는데 한 주를 못 참아서 예, 한 30% 올라가는 걸 그냥 눈은 뜨고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2022년 가게 되면 한 700억대 영업이익까지 빠르게 변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7만 원대 밑에서 접근한 전략들 유효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9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만 원대에서 매수,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가 5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키워드로는 친환경차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왜 LNF랑 LG화학 배터리 쪽에서는 나와주는데 네. 우리가 그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현대 기아차, 그러니까 현대차 이야기는 안 나왔네요. 네, 또 현대차로 몰고 가시네요.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바로 턴하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는 어떤 판매 실적들을 보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위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친환경차, 전기차 쪽은 뭐 100% 이상씩 다 성장하고 있는데 통 합쳐서는 아직 전부 합쳐서는 그 부분이 좀 못 따라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환율이죠. 아직까지 워낙 강세로 나오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얼만큼 또 영업이익이 좀 흔들리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최근에는 또 코나가 화재가 또 발생했다 이런 네. 얘기 때문에도 약간 시장에서 좀 경계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판매량 양호하다라는 관점들 내년에도 친환경차 라인업이나 그리고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는 쪽에서 어느 정도 또 기간 조정 맞추면 올라오겠죠. 그래서 한 18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부터는 또 반발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 쪽에서는 하나 주목해야 될 종목이 현대기아차를 보셔도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집중하는 쪽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이 회사가 앞으로 또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로 가면서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또 지분 관계된 얘기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주사 관련된 쪽을 현대차가 아직 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현대모비스와 합병을 해서 뭔가 변화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약간 지금 또 무산된 이후에 그러면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관련된 쪽에 아마 주축이 돼서 아니면 이 지분의 가치를 좀 더 압축시켜서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또 빨리 뛰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현대글로비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를 현대차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현대차, 기아차는 완전히 친환경차로 턴하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현대글로비스를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 외에 테슬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 상장은 안 됐으니까 LG화학, LNF로 지금은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2차 전지주 특히 테슬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들 전해드렸고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